간단한 세대 차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예전에 다마고찌를 키웠다. 어덜팅과 같은 말을 썼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모두 원래 형태로 읽었다. 해리포터 기숙사가 중요한 성격적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밀레니얼 세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해리포터를 원래 형태로 읽었다고 말한 걸 눈치채셨나요? 다른 형태도 있나요? 네, 여러분,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세대 간 열띤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해리포터 시리즈와 그 등장인물들과 함께 자랐지만 Z세대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왜 화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Z세대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랑 그들의 은어를 의미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는 문자를 주고받는 방식이죠. 무슨 뜻인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해리포터 책의 첫 챕터는 원래 살아남은 소년입니다. 하지만 Z세대의 어휘로 왜곡되고 조정된 후 이 챕터는 안 살아남지 않은 소년입니다. 번역본에서는 더즐리 가족을 아주 기본적이라고 묘사합니다. 또한 서스와 모두 팩스에 프린터가 없다와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이 용어의 의미를 검색하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서스는 의심스러운 이라는 뜻이고 모두 팩스에 프린터가 없다는 그게 진실이다의 속어입니다. 덤블도어의 첫 등장은 특히 원작 스토리라인에서 이 캐릭터가 얼마나 진지한 인물인지 생각해보면 꽤 재밌습니다. 번역가는 덤블도어를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허리춤에 들어갈 만큼 긴 수염을 기른 아주 늙은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덤블도어라고 하며 설명을 끝냅니다. 모든 것이 꽤나 코믹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번역본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필사적으로 검색했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타깝게도 Z세대 방언으로 일부만 번역되었기 때문에 번역본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리포터와 비율의 방과 해리포터와 불의 항아리를 조금만 읽어보세요. 네, 제목만큼 기괴해요. 많은 Z세대 방언은 알고리즘에 탐지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Z세대들이 웹서핑을 잘하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Z세대가 아니라면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사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냉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닙니다. 물론 월드와이드 웹은 1989년 팀 버너스-리라는 뛰어난 세른 과학자가 만든 것이 맞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났다면 밀레니얼 세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밀레니얼 세대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것은 1991년경입니다. 즉 밀레니얼 세대는 10대 후반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탐색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밀레니얼 세대는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들으며 키보드를 치는 방법과 이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새로운 언어를 알파벳 순으로 입력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Z세대는 이런 사실을 못 믿을 거예요. 이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손바닥 보듯 익히며 태어났으니까요. 그렇다면 해리포터가 이 모든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1997년에 나왔습니다. 10대와 어린이 밀레니얼 세대 모두 마법사 세계 판타지에 푹 빠져들었죠. 2007년에 나온 J.K. 롤링의 마지막 해리포터 책이 나올 때까지 말이죠. 밀레니얼 세대의 삶이 10년이나 되는 셈이에요. 따라서 인터넷이 초고속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오후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무략과 주문, 미스테리가 있었죠. 또한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인터넷을 너무 믿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말라고 배웠죠.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고요. 이 새로운 사이버 세상이 무엇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인터넷의 그림자 속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2003년 밀레니얼 세대에게 처음으로 널리 퍼진 소셜미디어가 등장했습니다. 마이스페이스라는 이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의 원형과도 같았어요.
마이스페이스는 100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전 세계 11억 명에 달하는 틱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엄청난 숫자였죠. 자신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90년대 록밴드의 명언을 적는 미니 바이오였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허플퍼프 아니면 그리핀도르라고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특정 그룹의 일원임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해리포터 어느 기숙사에 속하는지를 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동일시하는 해리포터 책 캐릭터를 찾는 거예요. 아마도 드레이코 말포이와 같은 적대적인 캐릭터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항적인 10대였을 거예요. 게다가 해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슬리데린에 속하게 되겠죠. 다른 방법은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하는 버즈피드 퀴즈를 푸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핀도르 엠블렘을 달기 위해 속임수를 쓸 수도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대담하고 명예롭고 용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이 시작될 당시 밀레니얼 세대는 익명성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이 100% 온라인이 아니어도 됐어요. 오늘날 Z세대는 가시성을 원합니다. 자신의 얼굴, 춤 실력, 코믹한 개성을 드러내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동영상을 틱톡에서 공유하길 원해요. 마치 자신이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인 것처럼 웹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흔히 세대 차이라고 하죠. 특히 각 세대가 온라인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요. 오늘날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를 조롱하는데 재미를 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왜 드라마 프렌즈를 그토록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해서 커피와 피자를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지 말이죠. 분명히 밀레니얼 세대는 이모티콘을 과장되게 사용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라면 열렬한 핀터레스트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이 소셜미디어의 도움으로 집을 꾸민 적이 있을 것이고 핀이 미적 감각을 책임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젊은이들의 말에 따르면 핀터레스트는 밀레니얼 세대가 로즈골드와 대리석을 지나치게 좋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 유머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틱톡 트렌드는 Z세대가 이전 세대의 유머를 조롱하는 거예요. 몇몇 사용자는 밀레니얼 세대의 뮤지컬 패러디,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엄청나게 많이 얹어 먹는 모습, 내가 한 짓이라는 캡션이 달린 사진을 게시하여 입소문을 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밀레니얼 세대의 사용자들이 제작한 일부 뮤지컬 패러디는 웃음을 자아내게 하기도 합니다. 커피숍 팝 기억나세요? 또 다른 세대 격차 트렌드는 젊은 세대가 밀레니얼 일시정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라면 이 말이 다소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에 따르면 많은 밀레니얼 세대의 인플루언서들은 동영상이 이미 녹화를 시작하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짧은 일시정지로 동영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테일러 스위프트도 이러한 세대적 특성으로 인해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일부 밀레니얼 세대는 소셜미디어에서 밀레니얼 유머라고 불리는 건 밀레니얼 세대의 콘텐츠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Z세대가 조롱하는 콘텐츠가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하며 모든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해리포터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요. 어쩌면 해리포터가 96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는 주제일지도 모르죠.